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면 피부는 당연히 늙고 주름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피부와 노화를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노화의 속도는 나이보다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70세인데 어떤 분은 10년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10년 더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부의 노화 속도가 달라집니다.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밤에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All of these shape your biological age, not just your calendar age. 주름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혈관의 상태, 호르몬 균형 세포의 회복력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젊게 만드는 습관은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학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도 6개월 안에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고 주름 깊이가 실제로 얕아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50% 이상을 좌우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만약 유전이 절반이라 해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기회를 놓쳐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약속은 단순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안티에이징 습관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최소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해외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습관들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피부 주름은 지금보다 훨씬 깊어지고 근육이 알릴 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제보다 더 주름이 늘어난 것 같아. 혹은 얼굴이 부어있고 칙칙하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침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아니 앞으로 10년의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 세안을 할 때 습관적으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밤과 똑같이 거품 세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에는 세정제보다 맑은 물 세안이 훨씬 더 피부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피부는 땀과 피지를 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을 지나치게 씻어내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증발하고 작은 자극에도 주름과 붉은기가 쉽게 생깁니다. 하버드대 피부과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아침 세안 습관을 바꿔보게 했습니다. 절반은 기존처럼 세정제를 썼고 절반은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세안 그룹은 주름 깊이가 평균 12% 얕아졌고 피부 수분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세정제를 쓴 그룹은 피부 건조가 심해지고 오히려 잔주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세정제를 쓰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 위에 유익균이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씻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깨끗이 씻어야 좋다
하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꼼꼼히 세정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늘 뺨이 붉고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졌다고 걱정하시더군요.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세정제를 내려놓고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해보세요. 불과 4주 만에 그분의 피부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화장품이 잘 먹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물세안을 하실 때 30초 정도 얼굴에 물을 머금드듯 담갔다가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부드러운 타월로 톡톡 두드려 말리기, 절대 문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피부의 세포 재생력이 깨어납니다. 혹시 지금 아침 물세안 하나 바꿨다고 정말 주름이 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니까요. 매일 365일, 10년이면 366, 50번의 선택이 쌓입니다.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조금이라도 맑아진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이 얼굴에 스며드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면서도 눈부신 빛이 피부에 닿는 그 순간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짧은 햇볕이 피부 속에서 놀라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은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햇볕은 자외선 손상을 일으켜 피부를 늙게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적절한 햇볕은 피부를 되살리는 약이 됩니다. 하루 10분,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이 아니라 피부 세포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하루 10분씩 햇볕을 쬐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햇볕을 쬐는 그룹은 3개월 만에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고 주름의 깊이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햇볕을 피한 그룹은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햇볕이 피부에 재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 D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은 단순히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 호르몬 균형과 생체 리듬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약으로만 얻을 수 없는 연연은 자연의 힘을 왜 스스로 차단해야 할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늘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햇볕을 거의 쬐지 않았죠. 피부는 창백하고 얇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베란다에서 10분 동안 햇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분의 피부색은 혈색이 돌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화장품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물론 햇볕을 쬐을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후 1시, 3시는 피하고 10분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약한 분이라면 모자나 얇은 천으로 얼굴 일부를 가리면서 팔과 다리로 햇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은 뒤에는 반드시 수분 보충과 가벼운 보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햇볕을 받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깊은 잠은
곧 피부 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10분 햇볕은 저녁의 피부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루 전체의 안티에이징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햇볕을 얼마나 쬐었는가? 단 10분이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서서 산책길을 걸으며 얼굴과 팔에 햇볕을 맞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피부의 나이를 거꾸로 돌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작은 햇살이 내일의 젊음을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잠드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단 10분만 몸을 움직여주면 피부와 혈관 나아가 전신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피부는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으로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굳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피부에 필요한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국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져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해답은 바로 저녁 스트레칭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잠들기 전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무런 활동 없이 앉아있던 그룹은 혈류 변화가 거의 없었고 피부 재생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똑같은 의견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스트레칭이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체감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훨씬 밝고 주름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늘 어둡고 주름이 깊어져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TV를 보기 전 목과 어깨 다리를 5분씩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달 후 그분의 가족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젊어 보이세요. 작은 변화가 피부와 표정까지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벽을 짚고 가볍게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듯 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얼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저녁 스트레칭이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긴장이 완화되고 깊은 잠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깊은 수면은 곧 피부의 황금 시간대인 재생 타임을 극대화합니다. 즉, 저녁 스트레칭은 피부와 잠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몸은 얼마나 풀려 있습니까? 혹시 목이 뻣뻣하고 다리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누워서 TV를 보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따뜻한 혈류가 얼굴까지 퍼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한층 환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10분의 스트레칭이 10년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거울을 보시면 어떤가요? 낮 동안 받은 햇볕 미세먼지,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붉거나
푸석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굴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밤새 피부가 회복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늙어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낮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회복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들기 전에 얼굴이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우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얼굴 피부의 온도가 높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고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잠들기 전 온찜질을, 다른 그룹에는 냉찜질을 시켰습니다. 4주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찜질 그룹은 피부가 더 촉촉하고 잔주름이 줄었지만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냉찜질 그룹은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 탄력이 좋아졌지만 피부 건조가 심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도 조절은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번갈아 사용하는 온냉교대 관리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수건을 얼굴에 1분 정도 올렸다가 차갑게 적신 수건으로 30초 정도 진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면 피부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붓기가 빠지고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마치 피부가 오늘 밤은 회복하라는 신호를 받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피부에 직접 온도 자극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절한 온도 자극은 모세혈관 운동을 활성화해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끌리시나요?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66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늘 얼굴이 붉고 잔주름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화장품이 아니라 잠들기 전 온냉 수건 교대 관리였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름이 얕아지고 얼굴이 차분해져서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네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얼굴빛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TV를 보다가 그대로 불을 끄고 주무시지 않으시나요? 오늘부터는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얼굴 온도를 관리해 보십시오. 따뜻함과 차가움이 번갈아 피부를 깨우는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이 훨씬 맑고 생기 있어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얼굴은 어떤 온도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선택 하나가 피부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10시 이후에도 냉장고 문을 열고 계시진 않나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 봉지를 뜯거나 잠들기 전 컵라면이나 빵을 드신 경험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름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는 밤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콜라겐을 만들고 수분을 저장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몸은 소화를 위해 위와 간 췌장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로 가야 할 영양과 산소가 줄어들고 피부 재생은 미뤄집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가 도착하지 않아 작업이 멈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야식 습관과 피부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야식을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도가 20% 낮고 주름 깊이가 15% 더 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야식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밤늦게 고지방 음식을 먹은 쥐의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이 크게 억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사점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얼굴이 붓고 주름이 깊어져서 여러 화장품을 바꿔보셨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알게 된 사실은 매일 밤 11시쯤 빵이나 과자를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주름이 한결 옅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야식을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아닙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몸이 입을 심심해 할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습관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는 이 한 입이 내일 아침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야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속 세포에 상처를 남기고 주름을 깊게 만드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선택을 달리해 보십시오. 냉장고 앞에 서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달래고 얼굴에 온냉 수건을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조금 더 밝고 젊어 보일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를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세안을 할 때 거품이 많이 날수록 피부가 더 깨끗해진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야말로 피부를 조용히 늙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있습니다. 피지와 수분이 섞여 만들어진 이 얇은 막은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이지요. 그런데 강한 세정제 거품 세안제를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면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며 미세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하루 2번 강력 세정제를 쓴 그룹과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고 저녁에만 세정제를 쓴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6주 만에 결과가 갈렸습니다. 물세안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18% 높아졌고 주름의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반면 하루 2번 세정제를 쓴 그룹은 피부 트러블이 증가하고 건조감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정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 위에는 유익균이 존재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지나친 세정이야말로 그 균형을 깨뜨려 해로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꼼꼼하게 세정제를 사용했고 클렌징 오일까지 덧붙여 쓰셨습니다. 겉보기에 깨끗한 피부였지만 늘 건조하고 붉은 반점이 생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물로만 저녁에는 순한 세정제를 한 번만 사용하세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분의 피부는 한결 촉촉해졌고 친구들이 화장품을 바꿨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세안제를 사용할 때는 꼭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30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깨끗함을 위해서 세정제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하고 있는가? 그 답은 거울 속 피부가 이미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건조하고 당김이 심하다면 지금 당장 세안 습관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결정을 바꿔보십시오. 거품이 많아야 깨끗하다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진짜 깨끗함은 세정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피부 장벽에서 옵니다. 그것이 곧 젊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자주 마시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아침엔 커피, 점심에는 아이스티, 저녁엔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음료들이야말로 피부를 조용히 늙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피부의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수분입니다. 세포가 촉촉해야 콜라겐이 제대로 기능하고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탈수를 가속화합니다. 결국 피부는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건조 증상이 25% 더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매일 저녁 와인을 마시는 60대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잔, 4잔으로 늘어나면 수분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레드와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매일 저녁 술이 습관이 되면 피부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당함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얼굴은 늘 붉고 건조하며 주름이 깊었습니다. 제가 드린 권고는 술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일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물을 2잔 이상 더 마시라고 했지요. 석 달 후 그의 피부는 훨씬 차분해지고 붉은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그것도 오전 중에만. 알코올은 일주일에 2, 3회 이하로 줄이고 술을 마신 날은 물을 반드시 500ml 이상 더 마실 것. 카페인 없는 보리차나 허브차를 대체 음료로 즐기기. 이 3가지 습관만 바꿔도 피부의 촉촉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커피잔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녁마다 하루 고생했으니 술 한 잔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가요? 그 한 잔, 그 한 컵이 내일 아침 얼굴의 건조함, 깊어진 주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달리해 보십시오.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맥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단순한 대체가 피부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주름이 갑자기 깊어진 것 같아. 그 순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부를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원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지요. 하지만 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나오면 콜라겐을 분해하고 피부 재생을 방해하며 피지 분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얇아지고 잔주름과 주름이 깊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60세 이상 성인의 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콜라겐 밀도가
25% 낮고 회복 속도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마음이 지치면 얼굴도 함께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스와 피부 노화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피부 세포의 텔로미어, 세포 노화를 결정짓는 부분, 길이가 짧아져 실제 생물학적 나이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학계의 논쟁은 계속되지만 현장에서 저는 분명한 패턴을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일수록 얼굴이 더 빠르게 늙는다는 것을요. 제 환자 중 71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늘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불면증까지 겹쳐 얼굴빛이 어둡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복잡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고 아침에는 짧은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단 2달 만에 그녀는 훨씬 편안한 표정을 되찾았고 피부도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음이 풀리니까 얼굴이 따라가네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피부 관리라 하면 바르는 것,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야말로 피부 관리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신가요? 혹시 잠들기 전에도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복식호흡, 명상, 감사일기 혹은 가벼운 산책, 이 작은 습관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피부를 젊게 지켜줍니다. 거울 속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진 기록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습관, 5가지와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나요?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세안입니다. 세정제 대신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때 손바닥에 물을 담아 얼굴을 감싸듯 부드럽게 두드리며 세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피부 장벽이 지켜지고 자연스러운 수분막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햇볕 10분 루틴입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베란다나 마당 혹은 집 앞 공원에서 햇볕을 얼굴과 팔에 받으십시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맞추어 피부와 수면 면역까지 동시에 젊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10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마음의 긴장이 완화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피부는 깊은 잠 속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온도 관리 루틴을 더하세요. 미지근한 수건과 차가운 수건을 번갈아 얼굴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혈류를 늘려 회복을 돕고 차가움은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보습제를 부드럽게 발라 피부를 보호하십시오.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금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밤 8시 이후 야식 금지, 세정제는 하루 한 번 저녁에만 순하게 사용,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 알코올은 주 2, 3회 이하, 스트레스는 호흡과 감사 습관으로 매일 조금씩 내려놓기. 이 4가지만 피하셔도 피부와 몸이 훨씬 젊어집니다. 혹시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6개월 후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환해지고 표정이 젊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열쇠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 어떤 습관으로 잠들 것인가? 내일 아침 어떤 얼굴로 깨어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결심과 꾸준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년 젊어지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고 눈과 주름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이제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름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실천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물세한 햇볕, 10분 저녁 스트레칭 잠들기 전 온도 관리, 야식 끊기.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추가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자 눈 밑 붓기가 줄고 아침에 거울을 보며 피부가 덜 칙칙하다는 작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2달 후에는 친구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화장품 쓰세요? 피부가 맑아 보이네요. 3달째가 되었을 때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자 마음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더 활발히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감 있게 외출하시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곁에서 보며 작은 습관 교정이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야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습관 변화가 실제로 피부 노화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해롭지 않고 오히려 전신 건강까지 좋아지는 습관이라면 해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물세한 햇볕 10분 저녁, 스트레칭 얼굴 온도 관리, 그리고 야식과 술, 커피 줄이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누구나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여성 환자분이 보여주신 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환해지고 무엇보다 삶의 의지가 되살아나는 그 순간. 그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물세한 햇볕 10분 저녁, 스트레칭 잠들기 전, 온도 관리 같은 좋은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또 야식 과도한 세정제 카페인과 알코올,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나쁜 습관들이 피부를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속 주름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주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습관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그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곧 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젊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함께 젊어짐 프로젝트.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10년 젊은 얼굴과 마음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젊음의 시간을 열어갑시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